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농지연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이 농지연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농업인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릴 텐데 두 번째는 농지를 싸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매를 이용하면 싸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경매가 그렇게 간단한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농지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먼저 농업인부터 되자라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농업인이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만 농업인인가? 라고 보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전업 농업인이라고 하는 거고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농업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매일매일 이렇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농지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지금 직장인이고 자영업자여도 농업인부터 가능하니까 이 부분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와 같이 지금 이런 목적으로 농업인부터 되자라고 해서 경영체 획득반, 그러니까 경영체라고 하는 거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있는데 그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내가 농업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발급을 받는 그 목적으로 그 커뮤니티가 있고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커뮤니티도 한번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농지연금이 중요한가라고 봤을 때 저의 회원님의 하나 낙찰된 그 물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농지는 충남 당진에 있는 농지였고 지금 최종 35%로 낙찰받은 농지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인원은 5명인데 그 중에서 1등을 해서 낙찰을 받았고 2억 정도 되는 감정가인데 24%까지 떨어진 농지를 35%에 전회차를 넘겨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농지를 가지고 예상연금 조회하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뭐 가정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4,900만 원의 자본이 있으면 월 평균 60세부터 5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걸 계산을 해보면 7년 안에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68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평생 55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농지를 찾아보면은 재작년에 나왔던 경매에 나왔던 2023이니까 농지인데 작년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감정가는 23년도 또는 24년도 기준의 감정가인데 작년 25년도에 공시지가가 16%가 올랐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35%로 낙찰을 받은 건데 35에서 16을 뺀 19%로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그런 농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올해는 또 공시지가가 또 얼마나 오를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19% 정도로 낙찰을 받으면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받게 되는 굉장히 좋은 농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6,900만 원의 농지를 낙찰 받으셨는데 바로 낙찰 받자마자 1억에 주위에서 1억에 팔 수 없는지 그런 문의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농지연금을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농지를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일반 매매로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농지연금이 그 일반 매매로 팔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농지는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그 우리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농지입니다. 자, 농지연금 이렇게 좋은 농지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괜찮은 농지를 잘 고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연금은 싸게 사지 않으면 농지 장점이 없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은 감정가의 90%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매매 또는 시세보다도 10%를 적게 주죠.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농지에서 연금을 쭉 받으면 그 대출을 내 농지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농지에서 담보가치만큼의 연금을 쭉 받으면 그 농지가 내 농지가 아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연금을 다 받는 다음에 이 소유권을 농어촌공사로 넘기면서,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라기보다도 어쨌든 나의 소유권이 아니게 되면서 그 연금을 종료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연금을 받으면서 이 농지의 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의 소유로 하고 싶다. 대신 그동안 받은 그 연금을 다 토해내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저와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싸게 농지를 매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상속자들한테까지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농지는 그 연금을 받고 내 농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연금을 쭉 받았지만 이 농지가 내 농지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할 때 보게 되면은 이제 8억 정도의 상가가 있으면은 월 300 정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월 300 정도를 쭉 받지만 이 8억의 상가가 내 상가인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싸게 농지를 사지 않으면은 농지연금은 장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격부터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농지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농지연금의 지원 자격부터 갖추셔야 됩니다. 자, 농지연금의 지원 자격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농업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농 경력 5년을 채워야 됩니다. 이 3번 영농 경력 5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50대 초반, 중반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가장 딱 맞는 그런 나이가 되신 거죠. 영농 경력 5년을 채우고 60세부터 이제 연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자격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영농 경력 5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첫 번째 걸로 많이 준비를 하십니다. 자, 면적 제한이 있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 농지는 소유일 필요는 없고 임대해서 경작해도 가능합니다. 자, 소유를 하든 임대를 하든 내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러면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단 면적은 1000제곱미터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농업 경영을 한다라고 봐준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1000제곱미터가 아니고 330제곱미터여도 농작물을 경작을 하고 있다면 농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만 해당이 된다면 농업인이라고 봐주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 하루빨리 그 농지연금의 지원 자격을 갖추셔야 되고, 농업인이 돼야 되고, 그 농업인의 서류, 그러니까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그 올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함께 이 농업인부터 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농업인이 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유튜브 설명란에 경영체 획득반이라고 있는데 그 반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은 다른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실제로 저와 같이 농업인이 무조건 될 수 있게 그 서로 도우면서 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